19살의 토맥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멀리 떨어진 맞은편 아파트의 한 곳을 망원경으로 쳐다보다가 직장인 우체국으로 출근한다. 노인들의 연금 통지서를 받던 그는 한 여인이 우체국 안으로 들어오자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바뀐다. 그녀의 이름은 마그다로 수표를 받기 위한 일종의 교환증서 같은 것을 가지고 왔지만 토맥은 해당 수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마그다는 살짝 짜증을 내면서 나간다. 퇴근한 토맥이 책상에 앉아 공부 같은 것을 하는 중에 이 집의 주인이자 그의 친구 마르친의 어머니인 노부인이 함께 TV를 보자고 불러낸다. 토맥은 잠시 근처에 서지만 자명종의 알람이 울리자 곧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그는 또 망원경에 눈을 대고 맞은편 아파트를 바라본다. 그리고 아침에 우체국에서 봤던 마그다가 집에 들어와 돌아다니는 것을 토맥은 계속 지켜본다. 하지만 비주얼만으로는 만족을 못했는지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아무 말도 없는 그의 장난 전화가 꽤 예전부터 있었던 듯 마그다는 화를 내며 끊는다. 토맥은 그런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건넨다. 곧 그녀의 집에 한 남자가 들어오고 둘이 야릇한 행동을 시작하자 토맥은 망원경에서 눈을 뗀다. 동네 식자재마트 같은 곳에서 마그다가 그날 아침 우유 배달이 안 왔다고 점원에게 불평하는 것을 본 토맥은 그날 저녁에도 집에서 망원경을 사용할 준비를 한다. 노부인은 자신의 아들 마르친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여자친구가 생겨서 영화도 봤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토맥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기면 언제든 집에 데려오라고 말한다. 이후 토맥은 마그다가 저번과는 다른 곱슬머리 남자와 또 관계를 가지려는 것을 보고 그녀의 집 주소를 대며 가스가 샌다고 가스회사에 전화를 걸어 둘을 방해한다. 토맥은 마그다와의 접촉을 늘리기 위해 우유 배달까지 투잡을 뛰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우체국에서도 봤던 토맥을 못 알아본다. 어느 날 밤 토맥은 마그다가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다가 밤중에서야 와서는 저저번 남자와 집 앞에서 싸우다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다. 그녀는 우유를 마시려다 실수로 쏟고 슬피 운다. 마음이 아픈 토맥은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자다 깬 노부인에게 불려간다. Dlaczego ludzie płaczą? Ludzie płaczą z różnych powodów. Czy można na to poradzić? 노부인이 자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 치통이 심해지자 다리미로 어깨를 찢어서 치통을 잊으려 했다고 말하자 토맥은 방으로 돌아와 가위로 자신의 손가락 사이를 찍다가 손을 다친다. 다음날 우유 배달을 하면서 토맥은 마그다의 우편함에 가짜 증서를 집어넣는다. 마그다는 또 우체국에 찾아와 그것을 건네지만 소용이 없자 더 높은 사람을 찾는다. 마그다가 언성을 높이며 국장 아줌마에게 따지지만 그녀는 가짜 우편물이라며 오히려 마그다를 위조범으로 몰아세운다. 당황한 채 우체국을 나서는 그녀를 쫓아온 토맥은 그 우편 증서는 자신이 그녀를 보고 싶어서 넣은 것이라 말한다. 마그다는 조금 놀랐지만 계속 발걸음을 옮긴다. Pani wczoraj płakała!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돌아와 묻는 마그다에게 토맥은 솔직히 몰래 그녀를 관찰해왔다고 고백하고 그녀는 경악한다. 그날 밤도 토맥의 시선은 언제나와 같은 시간에 마그다의 집안을 향하고 이번에 마그다는 전화기를 들어 토맥에게 전화하라는 듯 행동한다. 그녀는 전화를 건 토맥에게 그를 위해 침대 위치도 옮겼다며 이제부터 즐겁게 감상하라는 말을 한 뒤 곱슬머리 남자가 오자 그와 뜨거운 밤을 보낼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다 갑자기 맞은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 남자에게 스토커의 존재를 알려준다. 흥분한 곱슬머리 남자는 밖으로 나와 토맥을 불러내고 아래층으로 내려온 토맥의 얼굴에 죽방을 한 대 갈겨준다. 다음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토맥은 마그다의 집 앞에 우유를 두다가 갑자기 그녀가 문을 열자 놀라 뒤로 자빠진다. 마그다는 잠시 안에 들어오겠냐고 묻지만 토맥은 이를 거부하고 마그다는 왜 자신을 그동안 지켜보았느냐고 묻는다. Bo panią kocham. 마그다는 키스라든가 데이트 같은 것을 원하냐고 묻지만 토맥은 그녀에게 바라는 것은 없다며 일단 도망간다. 그는 그 건물 옥상에서 얼음을 주어 얼굴에 잠시 냉찜질을 한 다음 다시 마그다를 찾아가 카페에서 같이 아이스크림이나 한잔 하자며 데이트 신청을 한다. 카페에서 마그다는 토맥에 대해 이것저것 알게 된다. 고아인 그가 지금의 집에 원래 살던 파병을 간 친구 마르친을 통해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된 것, 1년 동안 그녀를 지켜본 사실, 기억력이 매우 좋아서 그동안 그녀가 만났던 남자들의 사소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것, 그녀의 우편물 일부를 몰래 보관하고 있었던 것 등을. 마그다는 토맥이 스토커라고 잠시 화를 내다가 돌연손을 잡아달라고 한다. 둘은 카페를 나와 마그다의 집으로 들어가고 마그다는 샤워한 뒤 목욕 가운으로 갈아입고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다. 토맥은 그녀에게 유리구슬을 선물로 주지만 그녀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앞에 웅크리고 앉아 그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로 가져가고 토맥은 심각한 얼리어답터인지 그것만으로 혼자 느끼다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한다. To wszystko. 그런데 이런 광경을 노부인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당황해서 집으로 돌아간 토맥에게 마그다는 전화기를 들어 자신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신호도 보내고 종이판에 사과와 함께 돌아와 달라는 메시지도 써서 들어 보인다. 하지만 그녀가 그러는 동안
토맥은 욕실에서 자신의 손목을 해하고 실신해버린 상태이다. 구급차가 왔다 간 후 마그다는 토맥의 집으로 찾아가고 노부인으로부터 토맥이 지금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듣는다. 노부인은 그동안 토맥이 해온 짓을 모두 알고 있었던 듯한데 토맥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그녀의 잘못인 듯 냉대하고 앞으로 그를 찾지 말아 달라고 한다. 마그다는 우유 배달을 노부인이 대신 하는 것을 보고 우체부에게 토맥에 대해 묻는데 토맥은 아직도 입원 중이다. 새벽녘 동료로부터 전화가 잘못 온 것을 토맥인 줄 안 그녀는 혼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다. Miałeś rację. 갖고 있던 쌍안경을 통해 토맥이 돌아온 것을 알게 된 마그다는 그의 아파트로 찾아간다. 그는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잠자고 있었고 그런 토맥의 손목을 만져보려는 마그다를 노부인이 막는다. 마그다는 토맥의 망원경을 통해 자신의 아파트를 바라보고 거기서 그녀가 우유를 쏟고 울던 날 밤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서글피 우는 마그다 곁에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 위로하는데 그 남자는 토맥이다. 그런 광경을 본 다음 마그다는 지그시 눈을 감는다.